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전국교육대학의 정시 면접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또한 사범계열 학과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또 교육대학이나 사범계 입시를 상당히 많이 지도한 편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공주교육대학교의 초등교육과에 합격자 2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목차만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다루진 않았고 면접이 대면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좀 많이 되는 학교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이렇게 6개 학교의 기출 문제와 면접 경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2일부터 1차 발표가 시작이 되고 1월 19일 대구교육대학교가 가장 빨리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서울교대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주로 1월 24일에 면접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교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면접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위치해 있고 입결도 좀 높은 편이다 보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도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직, 인성, 적성, 교양 이렇게 세 가지 파트에서 하나씩 제시문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제시문 종류도 3개이고 여기 보게 되면 정말 교직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준비를 해본 학생이 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직 인성 파트에서는 여기 과제물 제출 기한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정성과 관련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관리자로서 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교직 적성은 최근에 뭔가 사회 이슈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편입니다. 알파 세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학습 특성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교육 방안을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했으니 교육공학적인 도구로 뭔가 슈퍼미주의 영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보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직 교양 파트에서는 집단 토의, 집단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런 제시문이 나옵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 가지가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실제 교과 과목과 연관된다기보다는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이 학생들이 알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대학교는 심층 문답을 통해 이렇게 5가지 역량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일찍 준비를 하시는 편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주교육대학교를 보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는 전형 요소를 보게 되면 면접 평가 비중이 9.9%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공주교육대학교 그리고 청주교육대학교도 면접 평가 비중이 높은 편인데 공주교대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재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교대는 상당히 최근의 사회 이슈 그리고 뭔가 기술적인 발전과 관련해서 학생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교육에서 활용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교대에서 이런 게 나오나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 3법 여기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대학교는 그 옛날 문제부터 당장 올해 실시되었던 2023학년도 면접까지도 최근의 사회 이슈 그리고 이것을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활용할 방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교육대학교도 서울교육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평소에 좀 학생이 교직 관련해서 혹은 초등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청주교육대학교는 유일하게 재시문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1대1, 2대1이죠. 2대1 면접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청주교대 면접이 사실은 대비하기 제일 어렵다고도 하는데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뭔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느낀 경험, 혹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 등등 평소에 정말 교육대학에 오고 싶어서 준비를 했구나.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해서 사실 저는 청주교대 면접이 제일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단계에서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2 배수를 선발을 하고 2 단계 면접 평가에서는 9.9%가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인성, 적성, 의사소통 능력을 모두 보기 때문에 만약 이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다른 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최근의 교직 이수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본인의 학교 생활과 연관지어서 나의 어떤 생활이 초등교사라는 꿈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런 부분을 잘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교육대학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실질적인 면접의 반영 비율이 약 2.2%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면접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학교도 제시문 기반 면접이 실시가 되는데 상당히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면접에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가 올해는 출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빠져 있다.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불공정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단어부터 벌써 어렵습니다. 그리고 차별과 혐오라는 문제와 사회, 경제, 문화, 민주화라는 파트 이런 것들까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결판나는 곳은 교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의 사회 문제 즉 뭔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문화 민주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문화 복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교실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교육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주교육대학교도 다른 학교들과 유사한 방식이긴 한데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먼저 물어보고 이를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방안 자체를 탐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것을 교육과 연결하여 사고하는 역량 두 가지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교육대학교를 보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유일하게 집단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1 단계 합격자를 따로 발표하지 않고 지원자 전원이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3대 1로 이루어지는데 왼쪽과 같은 제시문이 제시가 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각자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답변을 하고 나면 교수님께서 전체 학생에게 추가 질문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좀 최근 교육 이슈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는 면접 문제 자체는 상당히 평이한 편입니다. 1 년간 학생의 일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뭔가 평소에 본인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생각을 해 보았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주교육대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도 면접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올해에도 이제 5.9% 거의 6%에 달하는 면접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면접을 좀 열심히 준비하면 어느 정도 정시 성적을 뒤집는 결과도 만들기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은 10분 이내이고 문답식 구조령 한 문항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교대의 이번 문제는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는 교육학의 전공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학습자 중심 수업은 교실 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학생들을 위한 뭐 수업들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을 존중하는 수업 이런 것이 나중에 개별화 수업 같은 것과 또 이어지기도 할 텐데요. "한국의 교실 상황에서 이런 것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교육대학교 면접을 준비할 때는 보통 제시문이 특정한 사례보다는 이렇게 전공 지식과 관련한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관련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교사분들께서 썼던 그런 에세이나 아니면 자문화 기술지 방식으로 작성했던 논문들 혹은 연구 결과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이기 때문에 예비 교사로서 지원자가 학교 현장에 만들고 싶은 변화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의 변화 혹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을 했다면 이 학교 또한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3대1 그룹 수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응 입시센터에서 교육대학 면접 수업을 시작합니다. 개강일은 2024년 1월 10일 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교육대학 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데 선수학습에서는 전년도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어올 것을 제가 보통 과제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에서는 강사가 자체 제작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학생들별로 코멘트를 하면서 그리고 상호 코멘트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이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교직 관련 이슈를 임용고시 기출문제 그리고 교육대학 기출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또 아무래도 전공이 교육학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전공자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클리닉 시간에 정말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이나 아니면 교사에 대한 꿈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정시에서 정말 교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클리닉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주교육대학교에 2명을 보냈었는데 우리 학생들 피드백했던 거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주교대를 지원하는 반을 따로 만들어서 공주교대 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약 특정한 교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그 학생들을 모아서 학교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기출을 풀어보도록 했고 그것을 토대로 코멘트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교대를 준비하고 싶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용어 선택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교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문장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 "이런 거 끊는 연습을 하자." 이런 코멘트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2월 6 일에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도 공주교육대학교 2월 6 일에 최초 합격을 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